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8일이고요. 2021년.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주제는 비즈니스 매매에 대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마켓 밸류를 산정하고 또 손님들을 만났을 때 비즈니스에 대한 밸류를 얘기할 때 기본 어떤 그 틀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각각 매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점으로 해서 마켓 프라이스, 팔려고 하는 가격을 정하는 이게 기준 되는 테이블이에요. 여기 포함 안 되는 비즈니스들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들의 기본 틀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없는 거는 추가로 설명을 추가로 하도록 할게요. 마켓 밸류 오브 비즈니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켓 밸류를 정하는데 지금 인더스트리가 뭐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들이 이 중에서 지금 뽑은 내가 지금 이제 여기다가 하이라이트로 이 테이블에는 안 돼 있지만 나중에 보내주는 이메일은 마크가 돼 있을 거예요. 한 20여 가지 정도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하고 또 이쪽 이쪽 업종에 종사하는 한국 분이나 미국 분들을 가장 빈번하게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그 캐리고리예요. 처음부터 볼게요. A 알파벳 수준으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가끔 또 제가 또 저희 그 비즈니스 브로커 하시는 분이 가끔 맞닥뜨리는 게 오토 딜러십 used 중고차 가격. 중고차 가격을 낼 때 중고차 매장이나 이런 걸 팔라고 할 때 그런 것을 이제 물어보는 경우는 간단하게 대답하면 돼요. Wholesale value of cars. 리테일 밸류가 아니라 그 차를 들여왔을 때의 홀세일 밸류. 그죠? 거기다가 그 옆에 플러스 equipment, fixture, parts and inventory. 이거를 더한 가격이 오토 딜러십 가격이 돼요. 예를 들면 10,000불짜리 차가 100대가 있다. 그러면 100만 불이 되겠죠? 그 100만 불이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걔네들이 홀세일로 들어온 그 프라이스가 있어요. 그 프라이스 쉿을 참고해서 하고 그 안에 있는 뭐 건물이나 이런 건 건물줄 따로 있을 테니까 그 안에 시설물들이 좀 있을 거예요. 중고차들이 안에 있을 때는 뭐 타이어나 엔지니어링, 오토샵이 안에 있든지 뭐 카워시 하는 시설이 안에 있든지 할 때 그거를 또 따로 산정을 해서 더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오토 리페어가 가끔 또 문의 들어오는 자동차 정비 공장. 자동차 정비 공장의 계산법은 33% of annual gross income plus inventory. 33% of annual gross income 하면은 gross income이 이제 포인트죠. 뭐 한 달에 우리가 뭐 어떤 저기 정비 공장이 한 달에 5만 불을 판다, 뭐 10만 불을 판다 했을 때 이제 한 10만 불 정도 되면은 하루에 한 3, 4천 불 굉장히 액티브하게 돌아가는 그 이제 정비 공장인데 한 달에 10만 불에서 뭐예요? 12달을 하면 1년치죠. 그러면 120만 불이 됩니다. 120만 불이 그 120만 불이 그로스 인컴이 되죠. 근데 그로스 인컴하고 또 넷 인컴하고 그 차이는 아시죠? 그로스 인컴에서 익스펜스를 빼면 렌트비라든지 유틸리티비라든지 또 종업원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나면 넷 인컴이 나오니까 그로스 인컴이 33%.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120만 불의 그로스 인컴이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33%니까 뭐 한 40만 불 정도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가 베이커리를 볼 수 있어요. 베이커리는 한 달 매상의 4배 플러스 인벤토리 플러스 이퀴먼 앤 픽스처. 한 달 매상이 뭐
예를 들면 뭐 한 10만 불이다. 그러면은 40만 불에 매매가 되죠. 실제로 이거 적용해가지고 된 적이 있어요. 저 모차르트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4배를 정확히 곱해서 매매를 했어요. 베이커리는 이제 간단하죠. 4배만 곱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마주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미용실하고 바버샵이 똑같아요. 이거는 미용실 바버샵. 이거는 10 to 25% of annual profit. 이건 annual gross income이 아니에요. 순수익, 연간 순수익, 뭐 렌트비고 종업원고 뭐 다 제한 거에 10%에서 25% 사이 플러스 체어당 1,500불. 체어가 10개 있는데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체어는 15,000불. 다른 인벤토리는 다른 이퀴먼이나 픽스처는 뭐 치지도 않고 이 체어를 기준으로 해요. 바버샵이 애니얼 프로핏이 100만 불이다. 그러면 10만 불일 수도 있고 25만 불일 수도 있어요. 플러스 체어. 10 to 25%를 정하는 기준은 당연히 그 가게 상태, 또 당연히 이 셀러나 바이어의 그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그 폭이에요. 이 사이에서 뭐 결정이 된다고 봐야죠. 20%가 될 수도 있고 15%. 그 다음에 조금 성격은 틀리지만 뷰티 살롱이 있어요. 뷰티 살롱은 바버샵이랑 틀리게 사람이 많이 관여해서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위에 거랑 똑같이 주인이 일을 하는 것은 주인이 일하는 레이버 차지로 월급 받은 거로 따로 제하고 그 다음에 그 순수익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지 주인이 가져가는 게 애뉴얼 프로핏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해요. 뷰티 살롱이 똑같이 바버샵처럼 적용할 수도 있고 이거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뷰티 살롱은 아무래도 필스레디가 더 좀 고급스럽든지 많던지 또 이 마진 폭이나 가치가 이쪽은 예를 들면 30불이라면은 바버샵은 30불에 끝날 수 있다면 뷰티 살롱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레이버가 들어가면 100불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폭을 잘 정해야 돼요. 5월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애니얼 그로스의 25% 30% 정할 것인지 아니면 애니얼 프로핏에서 10에서 25% 정할 것인지를 보통 이 둘 계산해 가지고 작은 숫자를 적용을 합니다. 더 작은 숫자. 근데 손님이 도대체 내 가게 얼마면 돼요 할 때 이걸 가져가 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그거보다 더 낮은 거를 손님한테 권하면 실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뷰티 살롱은 위에는 체어로 따졌는데 뷰티 살롱은 퍼 스테이션으로 돼 있어요. 이 스테이션이 뭐냐면 뭐 밀실처럼 방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칸막이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오픈이 되어 있지만 완전히 그 이퀴먼이 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뺑 둘러서 다 갖춰져 있는 이 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시스템당 2,000불 정도를 쳐서 2개를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퀴먼이나 픽처나 인벤토리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은행에서 보는 눈으로 봐야 돼요. 은행에서는 이 이퀴먼을 예를 들면 자기네들이 뭐 20만 불 주고 셋업했어요. 이거 장비랑 픽처랑 인벤토리가 20만 불 돼요. 해도 요거는 끝까지 놔두고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서 융자할 경우에 은행에서 나온 밸류에이션 가격 그대로 정하는 거로 하고 끌고 가는 게 좋아요. 매매 컨트랙에도 똑같이 작성을 합니다. 이제 왼쪽에서 나와 있는 거는 가격은 정해졌어요. 매매 가격이 20만 불이든 30만 불이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컨디션에 플러스 equipment, fixture and inventory 적고 subject to lender's appraiser value가 정해진 다음에 이걸 더하겠다라고 매매계약서에 쓰면 돼요. 그래서 그 기간에 파이낸싱 컨틴전시 피리어드는 오늘 넣어야 돼요. 파이낸싱 컨틴전시가 지나가면 그 안에 은행에서 밸류 잡아주거든. 그걸 그대로 더하면 됩니다. 중요해요. 여기 뒤에
이런 equipment, fixture 플러스 인벤토리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바이어 셀러하고 어그리를 딱 해가지고 얼마로 합시다. 그럼 그걸 끝나는 거예요, 사실. 전체 equipment을 10만 불로 합시다. 그러면 서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은행에서 얼마를 차지하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그 다음에 비어 앤 와인 스토어 많이 팔죠? 네. 한 달 매상의 4배. 한 달에 10만 팔아요. 그럼 40만. 계산하기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제 인벤토리예요. 인벤토리는 third party 인벤토리 카운팅 컴퍼니를 고용을 해요. 보면 걔네들이 450불에서 한 500불, 450불에서 한 600불 정도 차지해요. 오면은 앉아가지고 한두 시간 동안에 이 클릭 하는 걸 가지고 계속 재고를 체크합니다. 쭉 체크해가지고 나온 가격을 가지고 이제 인벤토리 가격을 정해요. 기억해 놓을 필요 있어요. 비어 앤 와인 스토어 4배입니다. 한 달 매상의 4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카와시 코인으로 이건 별로 없고요. 이거는 셀프 세차를 하는 건데 거의 이거는 뭐 밸류 없이 장비값을 차지해서 거래를 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카와시인데 익스프레스 자동세차 차가 그냥 들어가면 쫙 닦여서 나오는 곳이 1년 프로핏 1년 프로핏이라는 건 1년 넷 오퍼레이팅 인컴이랑 똑같아요. 2.25배를 곱해요. 현재는 얼마까지 곱하냐면요. 3.5배까지 곱해요. 이건 지금 옛날 데이터예요. 지금 내가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카와시는 거품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를 기인합니다. 애니얼 프로핏 보통 보면은 한 애니얼 프로핏이 한 50만 불? 50만 불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50만 불 정도 나오는 거를 얘네들 한 300만 불에 팔아요, 요즘. 그럼 말도 안 되죠. 6배씩 곱해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근데 말하는 그 근거는 이퀴먼을 브레이크다운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퀴먼이 기본적으로 카와시의 오토매틱 카와시 기본적으로 한 200만 불을 깔고 들어가요. 그래서 200만 불 플러스 전체 매상의 프로핏의 2.5배를 이제 2.25배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3.5에서 4배까지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이 계산법은 가장 복잡합니다. 어쨌든 이퀴먼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는 은행에서 나오는 이퀴먼 밸류를 가지고 더해서 하는데 여기 이제 빠져 있는 것이 이제 땅값이에요. 땅값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낮은 건데 땅값이 보통 50만 불에서 100만 불 정도 잡고 이렇게 해요. 근데 카워십 하면은 땅도 팔고 건물도 팔고 안에 이퀴먼도 팔고 다 하기 때문에 500만 불, 600만 불, 700만 불이 되는 거거든요. 매상 자체는 얼마 안 돼요. 그 돈 많이 지불하고 사는 사람의 지금 그 지불하는 그 수치는 땅과 건물과 이퀴먼에 많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실제로 많이 못 가져가요. 커피숍은 둘 중에 하나 1.5배에서 2배의 1년 프로핏에서 하든지 아니면 1년간 전체 토탈 세일즈의 한 반 정도를 채요. 나는 이거를 기억을 많이 해요. 커피숍이든 또 주스바 같은 것도 난 그렇게 쳐버려요. 얼마 팔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5만 불 파는데 5만 원에 많이 팔죠. 커피 팔아가지고 5만 불 팔면 장사 좋은 거죠. 그러면 1년이면 60만 불이에요. 60만 불에 한 반 정도 봅니다. 그러면 30만 불의 매매가 돼요. 일반적인 수치니까 기억하고 계시고요. 커피숍에 인벤토리 같은 건 보통 매매 가격 포함시켜버리니까 인벤토리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코인 런드리예요. 코인 런드리는 monthly gross sales의 20배를 하는 거를 저는 적용을 해요. 많이. 그리고 equipment. 코인 런드리의 equipment도 역시 은행 밸류
다 감가상각을 계산한 은행 밸류. 걔네들이 산 것이 아니라 샀을 때는 5,000불 주고 산 드라이어가 팔 때는 1년 내 얼마씩 감가상각을 해? 20에서 25년이면 밸류가 제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코일론드리가 20년이 넘어가면 거의 이큐먼이 밸류가 안 나와서 은행에서 융자가 나오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가진 지금 스피드킹이라는 지금 코일런드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거의 뭐 밸류가 거의 안 나와요, 은행에서. 그래서 만약에 20년 사이클인데 10년을 썼다. 그러면 5,000불짜리 코일런드리의 그 드라이어 머신이 한 2,000에서 2,500불 정도 밸류를 받을 수가 있다고 수치적으로는 계산하죠. 그 새로 된 코일런드리 같은 경우는 다 그거를 물건을 구입한 가격을 거의 다 쳐서 거기서 LTV, 론투 밸류를 75나 80%로 쳐서 밸류 계산합니다. 그 사람이 기계를 사가지고 들어간 돈이 200만 불이면 거의 그 이퀴먼 가격만 150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플러스 뭐 한 달에 2만 불이 그로스 세일즈라. 2만 불이면 코인으로 열심히 넣는 게 하루에 거의 뭐 7, 800불 이렇게씩 매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것도 뭐 거의 50만 불 가까이 거래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한 2만 불 정도 되는 세일즈인 코인런들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20 times. 장비 안 따지고 비즈니스 밸류만 40만 불이 됩니다. 20배가 됩니다. 40만 불. 40만 불에 아까 얘기했던 이퀴먼을 더하면 어마어마하겠죠. 보통 뭐 기계 대수가 뭐 거의 100대 가까이 된다고 치면 평균 뭐 3,000불씩 이렇게 잡아도 얼마요? 30만 불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40만 불 더하면 70만 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돼 있고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게 컨비니언스 스토어 이거 까맣게 돼 있네요. 이것도 역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인벤토리예요. 컨비니언스 스토어 들어가면 뭐 물건이 잔뜩 있죠. 맥주서부터 뭐 하다못해 뭐 로또도 있고 뭐 담배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다 더하는 가격이 이게 크게 나오고 annual gross income의 25% 아니면 1 to 2 times monthly gross, 1.2 to 2 times annual profit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가장 지금 많이 쓰는 방법이 나는 이 세 가지를 다 적용을 해봐요. 컨비니언스 스토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사실은 복잡하지만 워낙 핫해요.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리스팅을 내놓으면 뭐 인도, 파키스탄, 뭐 아랍 전화 안 오는 데가 없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조금 웃돈으로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높이 책정된 가격으로 책정을 해도 팔린다.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드라이 클리너 세탁소입니다. 세탁소는 뭐 그냥 1년 매상 100% 다 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먼틀리로 해서 몇 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게 지금 가장 인더스트리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요새 시세가 많이 떨어지고 드라이 클리너를 했으니까 그거 적용해서 이거보다도 뭐 낮추든지 조절하면 되겠죠. 패스트푸드는 기준이 이 다인인 테이블이 없이 테이블 서빙을 하는 종업원이 없이 주방만으로 세일즈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상 좀 기억을 하세요. 패스트푸드는 맥도날드가 패스트푸드예요. 근데 안에서 다인도 있고 모두 하고 해요. 그거 패스트푸드를 치면 안 돼요. 패스트푸드는 드라이브 스루 또 뭐죠? 픽업 뭐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그런 걸로 해서 기준으로 삼아야지 뭐 안에 테이블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거는 그 개수가 예를 들면 개수가 뭐 임시로 잠깐 앉아서 먹고 가는 거 이런 거는 모르지만 테이블 세팅이 돼서 종업원이 나와서 서빙을 한다 이러면은 이제 뭐
틀린 겁니다. 그 맥도날드는 왜 그 패스트푸드이면서도 풀 레스토랑 캐리고리로 쓰냐? 종업원도 뭐 와서 오다도 받고 뭐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보면요, 풀 레스토랑에서 받은 거하고 또 이 지금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계산한 거하고는 얼추 맞아요. 얼추 맞아요. 왜냐하면 종업원 저거를 제하니까. 그리고 이 특수한 프랜차이즈들은 뭐 저 뭐야 맥도날드든 뭐든 이런 거는 여기에 어차피 적용이 되질 않아요. 계산을 해도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배수나 레스토랑 배수로 정해지지 않아요. 뒤에 보면 레스토랑이 있어요. 여기 레스토랑이 있죠. 1.5배의 애뉴얼 프로핏에 50%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저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은 애뉴얼 프로핏 1.5로 돼 있기는 하지만 애뉴얼 그로스 인컴은 다른 퍼센트를 적용을 하고 두 개를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잘 기준을 안 된 종업원 서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준으로 하시라는 거. 특수한 프랜차이즈 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뭐 로얄티라든지 따르는 그 기본 키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적용을 해가지고 맥도날드를 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플로리스트는 뺍니다. 뭐 저기 없고 가스스테이션 있을 거예요. 가스스테이션은 세 달치 매상을 쳐요. 그냥 세 달치 매상을 쳐요. 여기에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다. 인사이드 세일이 세냐 아니면 가스 갤론을 많이 파느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가스 갤론을 많이 파는 활발하게 뭐 퀵트립이라든지 뭐 하는 데는 이쪽을 10,000갤론당 1,000불씩 치는 이 계산법을 사용하는 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뭐 이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훨씬 더 많이 팔린다. 그럼 여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을 수정하자면 뭐 큐티나 레이스트랙 같은 건 두 개가 다 세죠. 두 개가 다 셉니다. 두 개 중에서 뭐 비싼 거 적용하면 되겠죠. 많이 보는 게 아이스크림 샵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샵은 1.5배에 또 리코스토어 한 3 to 5 times monthly gross income 잘 기억하시고요. 지금 리코스토어가 올해 요 기준으로 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봤던 레스토랑 1.5 times annual profit 1.5 times annual profit 그러면 뭐랑 근사치예요? monthly profit과 뭐 1.5배 그러니까 monthly profit에서 한 열 몇 배 뭐 이렇게랑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50% annual gross income이랑 비교해 봐가지고 좋은 걸 치고 레스토랑의 이퀴먼트는 이퀴먼트 식당에 들어가서 기본 이퀴먼트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걸 따져야 되느냐 안 따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워킹 쿨러, 밴후드, 그리스 트랩, 핸싱크 이런 것들. 이거는 이퀴먼에 속하는 게 아니라 픽스처에 속해요. 픽스처에 속하니까 거기에 달려있는 식당에 달려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밸류를 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보다 우리가 제너럴리 계산하는 것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식당들의 이퀴먼과 픽스처를 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오른쪽 거를 기본적으로 다 쓸만한 장비다라고 했을 때 식당의 그 계산법은 24배, 넷 프로핏의 24배나 2년치 애뉴얼 프로핏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24배에서 하는 게 1년 그 순수익에서 2배 하는 거랑 똑같죠. monthly에 24 times or
2 times of annual profit 똑같다고요. 그 monthly profit이냐 annual profit이냐. 여기서 1.5배가 아니라 우리는 2배로 치는 이유는 얘네들을 그냥 assume하는 거지. 그 정도가 더하면 맞더라 하는 게 있어요. 더 정확히 하면 사실은 이걸 따로 계산을 하고 1.5배를 해서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식당은 어떻게 해요? 이 두 경우를 다 계산. 원래는 1.5배 애뉴얼 프로핏에다가 이퀴먼이나 픽스처나 인벤토리를 더하는 것인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우리들이 그냥 대충 볼 때는 그냥 1년 순수익의 2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통 우리가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저 장비값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장비값이 나중에 계산을 했더니 그거보다 덜 나오더라. 그럼 내고를 하세요. 장비가 오래됐든지 교체해야 될 것 같으면 내고를 하시도록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샌드위치샵 많이 포함돼요. 뭐 퀴즈노, 서브웨이, 또 여기 햄버거 가게, 6 times monthly gross income. 햄버거 가게 5만 불 파면 30만 불의 매출이 되죠. 이거는 많이 팔아보신 분이나 기억하시는 분 할 거예요. 5만 불 정도의 샌드위치를 파는 정도면은 30만 불의 매매가 돼요. 이 정도로 이거는 한 3만 불만 넘어가면 마진이 팍팍팍팍 올라가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가 주로 다루는 비즈니스를 살펴봤습니다. 예, 그럼 오늘 시간은 이면에 마감하겠습니다. 됐고요. 다 끝까지 들으셨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네,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네.